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겠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당첨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며, 내가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진심으로 바라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좋든 나쁘든 점차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상의 근원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현재 내 삶의 상태가 바로 내 생각 상태의 표현이며, 이는 실제로 일정한 근거가 있습니다. 비록 이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많은 증거들이 나의 사상과 현재 상태, 미래 삶의 상태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양자역학과 비슷합니다. 물리학자 중 누구도 그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현상을 바탕으로 공식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의식과 관련된 모든 현상은 현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도 의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모든 칩 제품들, 휴대폰과 컴퓨터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양자역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는 전류를 제어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전류가 벽에 부딪혔을 때 1%만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몰랐을 때는 이곳에 마치 수문 같은 장치를 설치해 복잡한 방식으로 전류의 흐름을 1%만 통과하도록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양자에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류가 통과할 수 없는 벽인데도 벽의 재질에 따라 항상 일정한 확률로 통과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만약 이 확률이 1%라면 우리는 벽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수문이 있다면 기계 부품이 필요하고 크기가 커서 작게 만들 수 없지만, 수문이 없다면 이 장치를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점점 얇아지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얼마나 통과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그 원리는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는 알 수 없지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2006년에 개봉한 영화 더 시크릿 비밀 때문입니다. 이는 호주 제작자 론다 번이 제작한 인터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즉 여러 성공 인사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성공 비결을 묻고 답하는 형식입니다. 론다 번은 20명의 성공 인사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성공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부 성공 인사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숨겼고, 반면 이 비밀을 몰랐던 성공 인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원리를 따르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며,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고 소수 사람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를 만들었는데 개봉 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35만 투자해 영화를 제작했지만 며칠 만에 $700만 놀라운 흥행 수익을 거두며 무려 제작비의 20배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후 론다 번은 영화 시크릿의 인기에 힘입어 바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보통 책이 먼저 나오고 영화가 제작되는데, 론다 번은 TV 프로듀서이기에 영화를 먼저 만든 후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도 영화와 같은 시크릿으로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 판매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많이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삶이 항상 순탄한 사람이라도 이 책에서 공감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모든 성공 인사들이 예로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해 왔다고 말합니다. 셰익스피어,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들, 심지어 석가모니처럼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그 예입니다. 석가모니가 이 법칙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경의 많은 경문들이 설명하는 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저자에 따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중력이나 만유인력처럼 자연 법칙이며, 이 세상은 매 순간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만유인력처럼 명확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그 공식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법칙은 분명히 존재하며 사용할 줄 안다면 이상적인 자신이 되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자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두 가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유유상종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의 현실화입니다. 먼저 유유상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사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점차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비슷함은 성격, 사고방식, 논리, 인생관, 세계관 등을 포함하며 접촉한 사람들과 점점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이며 유유상종의 결과로 점차 주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저자에 따르면 사실 많은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며 심지어 스스로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연수입은 그가 가장 자주 접촉하는 5명의 연수입 평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뚱뚱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찌기 쉽고 마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면 비교적 살이 빠지기 쉽습니다.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을 느끼기 쉽고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으면 불행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축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반대편에 서게 되어 불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행운이 따르는 사람과 적이 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또 다른 예로 여자친구가 없다면 싱글들과 어울리지 말고 결혼하고 싶다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 많이 어울려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결혼에 도움이 되며 소개도 받을 수 있겠죠. 대충 이런 이치입니다. 성공인사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들과 많이 교류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되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 해결 방식이나 그 결과가 비슷해지며 인생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능한 길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접촉하는 것은 무용하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점진적인 변화이고 영향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한 번만에 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 점차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다면 매일 음식 프로그램 먹방을 보기보다 마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집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헬스장이나 집 TV에서 강사가 배워주는 것이 똑같은데 굳이 돈 내고 헬스장 갈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며 영향을 받아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족발을 뜯고 있다면 아무래도 운동하기는 힘들겠죠. 따라서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 즉 코치의 몇 마디 말보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외국어를 배우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면 배우기 어렵지만 외국에 가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 중 유유상종의 법칙이며 비슷한 사람이나 사물은 서로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됩니다. 유유상종에 이어 두 번째 법칙인 생각의 현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생각의 현실화는 우리의 생각이 실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 현실 세계가 끊임없이 나의 생각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생각이 갑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공인사가 되고 싶다면 점차 조금씩 성공인사로 변해갑니다. 그가 든 몇 가지 끌어당김의 법칙의 예를 보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세상에 부자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전에는 부자가 매우 적다고 느낍니다.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임신을 하면 주변에 임산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전에는 주변에서 임산부를 보기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광고판에 적힌 문구를 보고 영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인사 부자가 되고 싶다면 스스로 정말로 믿을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공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결과로만 이어져도 괜찮겠지만 문제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든지 끌어당기기 때문에 성공을 믿지 않으면 실패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좋지 않은 결과를 끌어당기는 것이죠.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결국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부자인 척하거나 임신한 척하는 것은 소용없으며 뼛속 깊이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고 자신이 이쁘거나 잘생겼다고 믿으면 정말로 점차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사한 예제는 현실에도 많이 보이죠. 주변 지인이나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외모가 출중하지 않지만 그들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엄청 잘생겼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성공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성공적인 것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이지 않거나 좋지 않은 것들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끌어당길 뿐 무엇을 당기느냐는 나의 진짜 생각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아주 작은 부정적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당겨 결국 엄청난 분노와 스트레스, 우울증, 심지어는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폭발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의 문제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은 보통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화를 내고 매일 우울해하면서도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아프다는 것은 몸이 나의 최근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처럼 유일한 해결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좋지 않은 생각이든 모든 생각은 작은 것에서 점차 시작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바로 차단하고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 긍정적인 생각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더 많은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겨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신체도 점점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미 병에 걸린 상태에서도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거지만 인체의 세포는 뇌세포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3개월마다 전부 새롭게 바뀝니다. 즉 3개월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생각을 바꾸면 3개월 후에 나쁜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어 아픈 곳이 완쾌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각은 대부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현상을 잘 증명하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환자에게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주면서 특효약이라고 하거나 가짜 수술 후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하면 일부 환자들은 실제로 병세가 호전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약간 속임수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의사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의사들은 항상 환자에게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수술을 약간 실패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약이나 가짜 수술 후에도 항상 일부 환자는 병세가 호전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성분상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도 효과가 있다고 믿기만 하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1955년에 이중맹검법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실제로 병세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노시보 효과입니다. 약이 효과가 없다고 믿으면 설령 만병통치약일지라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 역시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플라시보 효과를 약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단지 일부 환자와 일부 질병에만 효과가 있으며 주로 약효에 영향을 미쳐 약효를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결국 약이지만 치료가 잘 되는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좋은 기분과 긍정적인 생각은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마음가짐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왕왕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죠. 잠시 후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마음가짐은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마음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좋지 않은 생각은 작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작을 때 조절하고 차단하기 쉽지만 커지면 더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진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불교에서 왜 마음에 잡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잡념은 더 많은 잡념을, 번뇌는 더 많은 번뇌를,
고통은 더 많은 고통을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점점 힘들어지겠죠. 반대로 만약 아름다움과 행복을 바란다면 긍정적인 생각은 더 많은 긍정과 행복을 끌어당겨 삶을 점점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저자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뇌파를 발산하는 장치이고 세상은 그 뇌파를 수신하는 TV와 같습니다. 즉 나의 뇌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라는 TV가 수신하여 내 앞에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경험할지는 자신의 뇌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생각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삶은 과거의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미래의 삶은 현재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미래는 더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크게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중요한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저 물건을 갖고 싶어, 혹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가능한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학에 가고 싶다 보다 나는 어떤 대학교에 가고 싶다가 더 좋습니다. 즉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그 상황까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얼마를 벌고 싶은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목표는 너무 모호해서 세상이 어떤 부자를 보여줘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스스로 성공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단순한 바람 소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와 같은 생각은 안 되며 내가 부자가 되면야 좋지 이런 류의 생각도 안 됩니다.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목표, 예를 들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처럼 명확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혹은 나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여자친구를 찾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모모 대학교에 붙을 것이다. 처럼 명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마음속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목표는 그저 무효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관건은 방금 말한 것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돌아가며 매우 위험한 작동 방식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모든 부사나 부정의 형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될 거야 에서 이 아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에서 않다는 부정 형태이기 때문에 무시됩니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을수록 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나는 건강할 거야 라는 표현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정의 형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전에 영상에서 악마가 말한 것처럼 좋다 싫다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가난이 싫어보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겠죠. 따라서 생각 속에 가능한 병이나 재난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은 부정적인 감정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끌어당겨 예를 들어 나는 꼭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 는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근본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면을 향해 자신에게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결과는 누구에게 적용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이는 반서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자신이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즉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이미 실현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단지 그 결과물이 아직 손에 없을 뿐이죠.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로또 10억에 이미 당첨되었다고 믿습니다. 단지 돈은 은행에 맡겨놓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상태죠.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직 손에 없지만 이미 내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찾으러 가야 할까요? 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올 것입니다. 은행에 직접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제 발로 오도록 끌어당겨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자신의 목표가 이미 실현되었다고 확신하고 믿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무효화하는데 그 이유는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척할 수 있지만 열등감은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이 뼛속 깊은 곳을 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해도 내면이 열등감으로 차 있다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등감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은 종종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실패를 겪었거나 생활 조건이 어려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물론 잊는다는 것이 또 다른 난제일 수 있지만 성공하고 싶다면 필수로 이러한 것들을 잊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변에서 보면 뭐든지 쉽게 잊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감이 비교적 높습니다. 많은 성공인사들은 사실 자신의 실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 일부는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자랑스럽게 떠벌리기 좋아하며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없앤 후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게 됩니다. 사실 무의식이 정말로 자신이 성공한다고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을 때는 진심으로 기쁘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믿지 않는다면 각종 위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돈 많아졌어. 진짜로 엄청 많아 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근데 생활이 별로 변한 것이 없네 생각하며 일종의 위화감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미 매 순간을 즐기기 시작하며 그냥 누워있을 때도 꿈을 꾸듯 머릿속에서 이미 돈을 세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되어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단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단계에서도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끌어당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주의 기본 법칙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곳에,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곳에 활용하기도 하죠. 워낙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핵폭탄처럼 전쟁을 끝내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칼도 불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힘은 모두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꼭 물질적인 성공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원하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도 적용되겠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음은 왜 믿으면 실현되는지, 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유유상종입니다. 오로지 내가 이미 되었다고, 이미 있다고 믿어야 비로소 진정으로 그런 삶이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물은 서로 가까워지니까요. 만약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원래 상태에 머물러 있어 원하는 삶과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에 끌어당겨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시간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즉 과거와 미래는 사실 모두 현재이기에 나의 현재 상태는 실질적으로 나의 미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렇다면 나의 미래도 그렇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미래를 바꿀 수 있고 과거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고 기도하기보다 이미 이러이러하다고 기도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고 예를 들어 부처님께 이제는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안타 같은 부정 형태는 삭제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과를 얻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성과를 얻기 전에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멀리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원하는 결과가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를수록 끌어당기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끌어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끌어당김의 법칙의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요령들은 효과를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첫 번째 요령은 바로 자신을 훈련시켜 순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모든 좋지 않은 생각, 모든 우울한 감정은 아주 작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정들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실은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주의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이든 상관없고 일단 다른 곳으로 주의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교의 명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명상은 모든 번뇌를 버리고 자신의 신체거나 호흡, 승화되는 느낌 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번뇌가 해소될 것이며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삶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주의 전환 능력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며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궁극적인 경지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머릿속에 항상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감정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인생도 따라서 행복해지겠죠. 전에 악마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요령은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표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를 너무 멀리 설정하면 과정에서 왜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 혹시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하며 자신을 의심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효과가 없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는 것이죠. 사실은 바로 문 앞까지 왔는데 딱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상상할 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매우 현실적인 장면이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곳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도시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하게 시각화할수록 목표는 더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너무 막연하다면 이 세상은 내가 찾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끌어당기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가 천천히 온다면 내가 목표를 향해 몇 걸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몇 걸음 달려 마중 가면 아무래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한다고 해도 이론상으로는 되지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목표를 더 빨리 실현하고 싶다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유부단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유부단함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실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실패라는 결과가 끌려오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성공에 대해 확신한다면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피곤하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영화에서 작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주문이 존재한다는 매우 중요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문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외우기만 해도 끌어당김의 법칙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주문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매우 긍정적인 감정이어서 온갖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면 다른 사람은 호감을 느끼며 나에게 끌리게 될 것이고 돈에 감사하면 돈이 나를 좋아하여 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 땅에 감사할 필요는 없고 내 주변 모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내 주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감정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이 씨앗은 점점 자라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 더 많은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리학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인 대통일 이론의 후보로 촉근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의 근원은 모두 진동하는 끈, 즉 에너지 고리입니다. 모든 것은 이 에너지 고리로 이루어져 예를 들어 빠르게 진동하면 물, 느리게 진동하면 빛일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에너지 고리에 진동하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역시 에너지 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진동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의 진동 주파수와 같아져 사과가 끌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촉근 이론이 맞다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맞는 것이고 반드시 우주의 기본 법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유니버스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